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3월 2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장중에 조금의 변동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03% 상승했었고, 그래도 3월 시장에서 2700포인트를 돌파해 주었다는 것이 저는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27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종가상으로 돌파를 했다는 것은 다음 달도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5%의 약세 흐름이 나오면서 그래도 900포인트는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4%의 상승이 났었네요. 또 그 외에는 그렇게 딱히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또 코스닥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쪽에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났었고, 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로봇 관련주들 이쪽도 오늘 나름대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도 오늘 굉장히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이 다소 대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7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 물량을 압도할 수 있는 많은 매수세가 또 한 번 들어왔어요. 아마도 반도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의 6천억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에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어요. 한미반도체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던 원익 IPS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많은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외국인의 수급이 대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로템, 삼성전자 우선주,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천당제약, SK하이닉스, 동진세미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1%였었고, 그리고 S&P 500은 플러스 0.1%, 다우지수도 플러스 0.1%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0.1%의 상승이 있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0.4%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4%,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0.4%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동안 주도 섹터 있죠? 반도체라든지 또 전력설비 쪽 이쪽에서 다시 한번 큰 강세 흐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3월이 마무리가 되었고, 또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C 지표라는 것은 한 나라의 개인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성이 정해질 수가 있고, 대표적인 지표가 두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CPI 지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PC 지표. 오늘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계획들이 수정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휴장인 만큼 만약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증시보다는 아시아 증시 쪽에서 PC 지표 발표에 따른 여진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첫날에는 이 PC 지표에 따른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도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오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살펴보면 4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는데 지난달 발표되었던 속보치에 비해서 0.2%나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은 GDP를 3번 발표하죠. 첫 번째가 속보치,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달 뒤에 잠정치를 발표하고, 또 한 달 뒤에는 완전히 확정된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3.4%라는 것은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부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천천히 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낳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단기적인 요소고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일단은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나쁜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도 굉장히 반도체의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그리고 삼성전자가 2년 3개월 만에 8만 원을 돌파했었거든요. 그런데 돌파하자마자 오늘도 1.7% 급등과 함께 82,300원까지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로 비유한다면 항공모함 있죠? 이 항공모함은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배들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방향을 틀고 나면 또다시 방향을 트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봉을 많이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한번 방향이 정해지고 나니까 그 추세를 절대적으로 깨지 않고 계속 우상향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한 이쯤 되었었겠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그렇다면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장일 때는 그 추세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당연히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계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주 사이에 다소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앞서서 발생되었던 이런 추세 있죠? 이 추세는 언제든지 더 가파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에 관심이 붙고 또 수급이 들어온다면 지난번 2020년 당시처럼, 자, 이때도 한 번의 추세가 있었죠. 한 9개월 정도. 그리고 나서 추세가 굉장히 가파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점이 충분히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이 추세가 1년 이상 유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지금부터 삼성전자로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된다면 이 추세는 조금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다음 추세까지 맞닿았을 때 그때 매수하자,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같은 종목이 방향성을 틀었던 만큼 조금 더 멀리 내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뜨뜻미지근했던 반도체주들 있죠? 그런 종목들도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원익 IPS 오늘만 16%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일봉상으로 보면 그동안 이 종목은 별다른 반등도 없이 거래량도 상당히 저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반도체 테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3달 정도 쉬어갔었던 제주반도체까지 어제부터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그 테마 자체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반등도 없었던 많은 반도체 관련주,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업황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만큼 너무 섣불리 내려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만약에 총선이 끝난다면 그때 반도체 관련주에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단지 국내만의 이슈로 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또 하락이 나오는 절대적인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당연히 글로벌 시장 기조에 맞춰서 업황을 따져봐야 되고, 또 그 트렌드에 맞게 반도체도 움직이는 만큼 너무 총선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선이 끝나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타이밍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총선이 끝나면 급락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반도체라는 것은 세계 시장의 흐름, 그 트렌드를 따라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며 대응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방향성을 들었고 또 최근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동안 10%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한 달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그 10%가 올라가는데 일주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정해져 있던 추세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추세는 더 가파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너무 오랜 기간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해서 그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마무리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만큼 이런 흐름이 4월에도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